네, 그럼 이번 결정의 의미부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앞선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동결을 했습니다. 앞서선 이제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인하를 멈추고 동결한 배경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미국이 지난 7월 달부터 연이어서 계속 연준 FOMC 회의만 열었다 그러면 연이어서 금리를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하락 기조를 이제 멈추고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동결을 선언했거든요. 네.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서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잘 안 되면 금리부터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테면 성장률 우리보다 더 높고요. 3% 향해서 가고 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물가도 별로 안 올라가고 현재 미국 경제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골디락스 장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점에 주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집중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실업률하고 물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로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호전되면 떨어져서 고용이 안정되면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가 안정되면 실업률이 나빠진다. 이 두 개는 두 마리 토끼로 해서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필립스 곡선의 이론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이 PCE 물가라는 이 중심 물가 지표를 보니까 이게 1.3%밖에 오르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이 연준의 억제 목표가 2%인데 2%에 한참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종래 필립스 곡선의 과는 정반대 현상.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지 않은데 실업률은 떨어지는 물가와 이 고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이상적인 상태가 됐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코스피에서 주가가 무려 1.5%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바로 이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도 안 오르고 또 경제는 좋고 아주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런 진단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 코스피의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금리 또 통화 정책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추가 금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지금 한국은 올해 금리를 2번 내렸습니다. 미국은 3번 내렸는데 한국은 2번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고 또 성장률이 단순히 절대치가 낮은 것보다도 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더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에 이 경기 추세를 봐가면서 한 번쯤 더 내릴 것이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미국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만약에 미국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우리가 미국 금리를 내려버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이 금리 격차를 보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고민했는데 어젯밤에 미국 연준이 다행히도 미국 물가 걱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 상승 쪽으로도 가지 않겠다. 네.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 그러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미국 연준 때문에 그런 여지가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금리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미국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또 추가 관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보다도 더 큰 문제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15일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타협을 보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12월 15일부터 추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중국도 맞받아 터뜨리겠죠.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되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 사흘 동안에 과연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대타협을 볼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중 관계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낙관을 할 수 없죠. 지금 같이 지켜봐야 될 가장 큰 변수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해소, 그러니까 대타협이 되느냐, 또 12월 15일 날 과연 추가 관세 보복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대목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